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기업 VR 상품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도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방금 전에 박성준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기기를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장밋빛 전망을 좀 펼쳐보겠습니다. 게임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VR 기기를 이용해서 이러이러한 분야가 있고, 특히나 방금 저 앞에 있는 두 분의 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게임 업계가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유스 케이스를 말씀드릴 테니까 보시고 본인이 몸담고 있는 업체나 뭐 이런 데서 해볼 만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를 말씀드리면 어제 한국에서 기어 VR 새 버전 출시했습니다. 초도 물량은 다 나갔고요. 지금 예약을 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도 괜찮습니다. 129,800원이고요. 전작에 비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격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어 VR이라는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유일한 VR 기기가 본격적으로 VR 시장을 열고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컨텐츠를 만드시면 시장을 선점 내지는 독점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오큘러스 스토어, 그러니까 기어 VR의 앱스토어가 오큘러스 스토어인데 오큘러스 스토어에 지금 올라와 있는 앱이 110개 정도입니다. 아직 적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괜찮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올리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중간에 다른 말씀도 좀 끼워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최초의 영화라고 일컬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영화라고 안 하고 동영상이라고 안 하고 활동사진이라고 불렀죠. 말 그대로 사진 여러 장을 쭉 이어서 보여줬더니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한 110년 전에 나온 건데, 이걸 처음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몇몇 사람은 보고 그 장소를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너무 실감이 나서. 이런 식으로 영화라는 미디어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기까지 뭐 몇십 년의 세월이 걸렸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제작 기법들이 만들어졌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VR이라는 컨셉 자체는 좀 오래됐긴 한데 대중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최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큘러스라는 존 카맥, 팔머 러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킥스타터에서 시작을 했고, 페이스북이 작년에 인수하면서부터 언론을 타기 시작했고, 상용화의 길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밸브 등이 뛰어들면서 상용화의 길로 이제 접어들고 있죠. 또 요새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금방 상용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 삼성전자에서 작년 말부터 이제 기기를 내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인 상용화의 시기는 이번에 출시한 기어 VR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아마 시장이 활짝 열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자체를 만드는 게 어렵지 않고, 또 PC용으로 만들었던, 콘솔용으로 만들었던, 또는 모바일용으로 만들었던 여러 플랫폼을 넘나들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해서 콘텐츠도 아마 금방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상현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기존 미디어와 다르게 내가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즉 몰입감, 이머시브라고 말하는 몰입감이나 현실감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보시면 미디어는 이제 점차 몰입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발달을 했는데,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건 그냥 2D 모니터죠. 지금도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극장 보고 영화를 보고, 또는 집에서 TV 또는 모니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보고 게임을 보고 이런 걸 하는데, 요 전통적인 거에서 쓴 방법이 뭐냐면 화면을 키우는 거예요. 영화관도 IMAX처럼 무지막지하게 키워서 시선을 돌려도 내가 그 화면을 못 벗어나게 해서 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살려주는 거죠. 그걸 좀 더 이제 극대화시키면 저기 중간에 있는 것처럼 180도 뷰로 이렇게 아예 즉 광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거죠. 고프로 같은 카메라는 그렇게 찍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좀 더 나간다면 이제 아예 이쪽으로 360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실은 위를 보거나 아래를 보는 경우는 잘 없어요. 대부분 자기 앞만 보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기 때문에 그 경험을 그대로 사용해서 360도로 둘러주면 굉장한 몰입감을 느낄 수가 있죠. 거기에 더해서 뭘 더 할 수 있냐면
위를 보거나 아래를 볼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위도 막아주고 아래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몰입감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 결국 구 형태, 즉 360도로 모든 공간을 다 뭐 그게 실사가 됐던 컴퓨터 그래픽이 됐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보든지 간에 바로 그 화면을 보여줘서 그 몰입감을 계속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360도 구 형태로 만든 게 바로 가상현실 VR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유스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VR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주 가장 단순하게 VR 콘텐츠가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은 그냥 두 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카메라로 찍은 거,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카메라로 찍은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VR 기기, 계속 나오지만 HMD 기기로 볼 수 있는 컨텐츠 중에 몰입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몰입감을 느끼는 게 평소에 자기가 못 가보는 공간 또는 못 가보는 시간대에 가는 겁니다.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컨텐츠들이 인기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유명 인기 가수가 공연을 하는데 내가 같이 그 무대에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360도 카메라가 나오고 VR 기기로 마치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컨텐츠가 만들어질 때 대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객석에다가 카메라를 뒀어요.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가 쓰는 방법대로. 지금도 보시면 저기서 카메라로 그냥 찍고 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지금 이 경험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나는 객석에 앉는 경험은 매일 하는 경험인데 별로 다르지가 않은 거죠. 단지 내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 공간에 가지 않은 그것만 대체했다 뿐이지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떤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그 경기장 안에 또는 그 경기장 바로 옆에 카메라를 두고 그거를 그대로 중계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라커룸 같이 일반인들은 접근이 제한된 공간에 360 카메라를 넣고 그 모든 공간,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장면을 다 찍어주게 되면 마치 경기 전에 선수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 곳에 360 카메라가 있게 되면 나도 그 팀의 일원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카메라를 이용한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유명 가수가 공연할 때 무대 위에다가 그 카메라를 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아이돌 그룹 또는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퍼포머들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그리고 또 이렇게 무대에서 객석을 바라보는 그런 색다른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앞에 두 가지는 360 카메라, 즉 360도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 뭐 렌즈가 뭐 여러 개가 있어야겠죠. 각각의 카메라가 그 감당할 수 있는 각도는 뭐 커봤자 120도, 뭐 100 몇십 도니까 360도를 커버하려면 뭐 3개 내지 4개가 있어야 되고, 이쪽뿐만 아니라 이쪽으로도 커버해야 되니까 또 이쪽으로도 있어야 되고 해서, 현재까지는 주로 활용하는 방법은 고프로 같은 카메라들을 6개, 정육면체를 생각하시면 되죠. 주사위 같이. 그래서 각각의 면에다가 놓고 90도 이상씩 커버하게 한 다음에 그 겹치는 부분은 스티칭을 해서 이렇게 360도 영상을 만들어주는 걸로 그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360도 영상 자체도 경험이 좋은데 여기 있는 것처럼 비디오 온 디맨드, 그러니까 기존의 영상들, 기존의 2D, 3D, 여기서 말하는 3D는 스테레오스코픽 효과를 갖고 있는, 즉 두 개로 찍어서 원근감을 느끼는 그걸 말합니다. 그 컨텐츠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VR로, 즉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상의 거실, 가상의 영화관을 만든 다음에 내 눈앞에 대형 화면이 있는 거예요. 그 대형 화면에 기존의 2D, 3D 컨텐츠를 그대로 보여주면 그 경험 자체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나만의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 밤늦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에 참 좋은 이 기기입니다. 그 본인이 보고 싶었던 격투기 이런 거 볼 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 전혀 방해하지도 않고 나만의 공간에서 진짜로 나 혼자 있고요. 내가 평소에 즐겨보던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훌루 같은 회사들이 이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기업 VR용으로.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영화, 드라마, 뭐 격투기, 스포츠, 공연 뭐 이런 등등의, 심지어는 게임 중계, 트위치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같은 기존 영상들도 충분히 VR로 볼 수 있다. 되겠습니다. 이제 게임 얘기인데요. 게임은 사실 앞에서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별로 덧붙일 건 없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꼭 1인칭으로만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VR이라고 해서 무조건 1인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3인칭, 즉 전지적 시점에서도 보는 것, 내가 마치 장기나 체스나 바둑을 두듯이 이런 게임판이 있고 내가 그 위에서 전체를 보면서 캐릭터들을 움직이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괜찮은 경험입니다. 새롭고 좋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옆을 보면서 위험 요소가 뭔지를 파악을 해내고 거기서 움직이는 캐릭터들한테, 즉 장기로 치면은 장기판에 있는 바둑판에 있는 알들이죠. 그 말들을 움직여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는 1인칭 슈팅 게임 같이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는 1인칭 슈팅 게임 같이 내가 전투원이 돼서 실제 전장에서 봐가면서 하는 그 게임도 몰입감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죠. 근데 아까도 계속 애로사항으로 저해 요소로 나오는 멀미, 이런 어지러움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변 기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고개만 돌려가면서 경험하는 컨텐츠는 사실 몇 번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뛰고 구르고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컨텐츠 또는 주변 기기가 나오면 굉장한 인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가 사실은 기존의 4D 체험관들에서 하던 게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의자가 밑에 6축이나 9축으로 액추에이터가 있어서 움직여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레이싱 게임 같은 게 보편적으로 지금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내가 좌석에 앉죠. 진짜로 운전자석에 앉고 내 앞에 핸들도 있고 다 계기판도 있고 대신에 내 앞에 모니터가 한 180 정도를 커버하게끔 한 3개 내지 4개 정도의 모니터가 있어서 그 화면에 실제로 트랙을 달리는 그런 느낌들이 나고 내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감에 따라서 그 의자가 같이 움직여주기도 하고 엔진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덜덜덜 거려주기도 하면서 이제 현실감을 극대화시켜주는데 여기서 내 앞에 있던 3개의 모니터 대신에 VR 기기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 딱 이게 굉장히 어울리는 컨텐츠가 되고요. 이거는 게임뿐만 아니라 훈련이나 교육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종사들이 훈련 받을 때 맨날 매일 실제 비행기를 몰 수는 없으니까 플라이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개인용이 아니라 실제로 상업화된 보잉이나 에어버스 그런 상용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자기 훈련 시간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플라이 시뮬레이터들, 진짜로 그거는 비행기 그대로 돼 있고 칵핏 자체가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많이 움직여주고 그렇죠. 그런 플라이 시뮬레이터의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7-80% 정도의 경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런 교육이나 훈련용으로도 전망이 괜찮습니다. 쉽게 말해서 굴삭기나 기중기 같은 거를 교육받는 사람이 이론적으로 레버가 몇 개고 뭘 누르면 어떻게 되고 했는데 처음 자리에 앉는 순간 조작을 잘못하면 사고가 나기가 쉽습니다. 초보자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중장비다 보니까 잘못하면 주변에 있는 걸 막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기 전에 이런 VR 기기를 이용한 시뮬레이터로 훈련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경험에 쌓이다 보니까 실제로 앉아도 별로 어려움 없이 조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게임 엔진이나 그동안 게임을 개발하면서 생겼던 노하우를 이용해서 이런 교육이나 훈련용으로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민하는 게 인풋 장치입니다. 지금은 전통적으로 게임 패드를 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플라이 시뮬레이터나 이런 시뮬레이션, 교육이나 훈련용 기기로는 좀 더 다양한 입력 기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게임 패드로 조작하는 거를 놔뒀는데요. 보시면 이제 게임 패드뿐만 아니라 오큘러스나 밸브에서 만든 것들을 보면 손에 쥐고 하는, 사실은 기존에 위나 그러니까 닌텐도의 위나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등등에서 다 이제 모션 디텍트가 되면서 손에다 뭘 쥐고 하게끔 했잖아요. 똑같은 게 이제 VR에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양손에 뭘 쥐고 있으면
그 쥐고 있는 물체를 디텍트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내 손의 움직임이다 라고 해서, 물론 손가락까지는 아니지만 손 자체를 가지고 뭐 칼싸움을 한다든가 뭐 권투를 한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그 동작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돼 있고요. 물론 이건 PC용에서는 지금 당장 가능하고 저희 기어VR 같이 모바일용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기술적 제한 요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극복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렇게 되면 사용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그 컨텐츠를 즐기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에 이제 제한 사항이 점점 없어져서 말 그대로 실제로 이게 가상현실인지 진짜인지 모르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4D 체험 그 얘기인데요. 이거는 저희 삼성전자 법인에서 기어VR 광고 활동하면서 했던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말 그대로 파도 타기, 서핑을 실제로 하는 걸 찍은 거고요. 오른쪽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내 발을 움직여가면서 파도를 진짜로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건 아주 초보적인,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저게 뭐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일반인들은 이런 경험만 해도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어하고 계속하고 싶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4D 체험관들이 요 기어VR이나 뭐 앞으로 나온 다른 VR 기기 이용해서 이런 4D 체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효과가 좋을 건데요.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VR 방이 조금 있으면 대중화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겁니다. 딱 그 내년에 플레이스테이션 나오고 뭐 밸브 나오고 오큘러스 나오면 컨텐츠뿐만 아니라 기기도 많고, 특히나 뭐 여러 가지 주변 장치를 더 결합하면 좀 더 실감나는 컨텐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거를 모여서 같이 하고 뭐 또는 당장 내 돈 내고 사기에는 가격이 부담되니까 일단 체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할 만한 게 이제 VR 방이고, 또는 기존에 있던 그 4D 체험관들도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화면이 크고 아무리 화면을 이렇게 해줘도 사실은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아, 내가 이게 영화관에 와 있구나, 내가 내 거실에 앉아 있구나, 내가 PC방에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지만 VR 기기를 쓰게 되면 아예 내 눈을 가리고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몰입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4D 체험관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VR을 쓰는 걸로 바뀔 거라고 저희는 보이고요.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종사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주변 기기도 굉장히 시장이 괜찮습니다. 4D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의자에 밑에 액추에이터 넣은 거 말고도 이런 식으로 컨텐츠에 따라서 움직이는 각도나 뭐 방법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이제 그 주변 기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로 보이고요. 아까 제 전전 강연에서 나왔듯이 뭐 볼트윅스 옴니나 이런 기존의 러닝머신이나 트레드밀 같이 생긴 거에서 이제 걷고 뛰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뭐 그런 기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발전을 거듭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VR이 가상현실이 아니라 진짜로 현실화되는 그런 게 이제 나오겠죠. 물론 내년에 마인크래프트가 오큘러스 리프트나 기어 VR용으로 이제 앱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내가 그 가상현실 상에서 살게 되는 거죠. 내가 그곳에 진짜로 사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컨텐츠들을 즐길 수 있겠죠. 이건 이제 4D 체험을 아주 극대화시킨 겁니다. 보시면 롤러코스터죠. 청룡열차를 VR을 쓰고 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상용화 됐어요. 독일에 있는 유로파크라는 데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컨셉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청룡열차들, 뭐 에버랜드에 있는 T-익스프레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경험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동안 못 해봤던, 진짜로 내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엄청난 속도와 이런 걸 느끼면서 쫙 내려가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그걸 여러 번 타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수십 번 타는 사람들이 가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한 번 정도 타면은 그걸로 족합니다. 두세 번 안 타요. 그래서 그런 놀이공원들, 띵팍들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큰 돈 들여서 엄청난 시설로 지난번과는 달리 굉장한 경험을 주게끔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 새로운 고객을 끌어와야 돼요. 어디가 됐든. 뭐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중에 그런 거 탈 사람 1,000만이라고 치면 1,000만을 다 계속
그러니까 즉 광고비도 많이 들고 운영비도 많이 들고 막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도 한 1년 내지 2년 지나게 되면 이제 새로운 게 아니라 옛날 거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걸 쓰면 됩니다. 즉 기어 VR을 쓰고 T-익스프레스 타면 오늘은 제가 중세 시대로 돌아가서 성사회를 날아다니는 드래곤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 다음 날은 뭘 할 수 있냐면 뉴욕시 맨하탄 빌딩 숲속을 전투기를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볼 수 있는 거죠. 또는 같이 타고 있는 저 청룡열차에 20명이 탔으면 저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어지럼증, 멀미 이런 게 별 방해 요소가 안 될 수 있는 게 이건 실제로 내 몸이 그대로 움직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 몸이 움직이는 바에 따라서 그래픽을 렌더링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뇌가 느끼는 내가 뒤집어졌네, 앞으로 가네 이런 거와 실제로 눈하고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부조화가 아니에요. 일치가 돼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멀미나 어지러움증에 우려가 없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롤러코스터형 컨텐츠입니다. 이런 거를 하려면 이제 실제로 내가 롤러코스터의 어느 지점에 있고 상태가 어떤지와 그 다음에 내 눈으로 보이는 컴퓨터 그래픽 간의 싱크나 이런 게 정확하게 잘 맞아야 되겠죠. 상당한 기술력을 요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이건 제가 왜 넣었냐면 부동산인데요. 부동산, 우리말로 하면 부동산.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직접 가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이제 다 홈페이지, 웹페이지 상에 렌더링을 다 넣어주고 일부는 이제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모니터로 보기 때문에 사실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거리나 크기나 이런 것들을 가늠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뭐 건축이나 건설이 다 이미 컴퓨터가 보급이 됐고 CAD로 다 만들기 때문에 이미 디지털화된 컨텐츠입니다.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렌더링을 입히게 되고 VR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마치 거실 한복판에서 아파트 공간을 이렇게 쭉 둘러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 있다가 안방에 들어갔다가 부엌에 갔다가 하면서 내가 실제로 지금 구입을 생각하고 있는 아파트의 내부를 속속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죠. 또는 어떤 인테리어 업체 같으면 그 아파트의 평면도를 가지고 가상으로 벽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인테리어를 새로 해주는 거죠. 이쪽 벽은 하얀색, 이쪽 벽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고객들한테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인테리어를 이렇게 바꾸면 가구 배치를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도 만족도가 높아질 거고 실제로 나중에 물건을 구입해서도 반품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클레임이 생길 확률이 적어지겠죠. 왜냐하면 거의 진짜와 똑같은 걸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중요한 이유가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집 하나 보러 다니는 게 하루 종일 걸려요. 부동산 업자 만나서 그 집까지 가는데 1시간, 보는데 30분 내지 1시간, 다시 돌아오는데 1시간, 이러다 보면 한 3-4시간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거를 10군데 집을 한다 그러면 진짜 이게 큰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부동산 업자를 만나서 캔디스, 그러니까 당신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집이 20개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VR로. 그리고 숫자를 줄이는 거죠. 5개로. 그리고 5개는 실제로 방문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그걸 할 수가 있고요. 자원을 절약할 수가 있고 또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걸 시공하기 전에 미리 한번 이렇게 돌려보는 거죠. 가령 뭐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 밖에서 바라볼 때는 어떤 느낌일까? 주변하고 잘 조화가 되나? 또는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1층, 2층, 3층이 어떻게 구성될 건가? 이런 것 등등을 다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렌더링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실제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기에 좀 유망해 보이는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유스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러한 사용 예를 봤을 때 그러면 에코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기어 VR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아주 단순화시키면 카메라로 찍는 것,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드는 것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카메라로 찍는 거는 시중에 뭐 360 카메라가 좀 있고요. 또는 고프로 뭐 여러 개 엮어서 하는 것들도 좀 있고요. 또는 삼성전자가 작년에 발표한 프로젝트 비안드라는 게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찍고 그 다음에 스티칭하고 편집하고 해서 이제
그러한 영상들이 360도 영상들이 유통되는 서비스에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뭐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또는 저희 삼성전자가 운영하고 있는 밀크 VR이라든가 이런 유통되는데 올리게 되면 소비자들은 뭐 기어 VR 같은 VR 기기를 가지고 영상을 보겠죠. 그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기어 VR 같으면은 SDK가 오큘러스에서 만듭니다. 사실 기어 VR의 플랫폼은 오큘러스 거를 그대로 갖다 쓰고 있고요. 물론 최적화는 같이 양사가 협업해서 한 거지만, 그래서 오큘러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다음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오큘러스 홈페이지에 developer.oculus.com에 가시면 오큘러스 모바일 SDK가 있고요. 모바일 SDK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앱을 빌드하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많이 쓰이는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에 이미 같이 빌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SDK 넣고 빌드하면 앱을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기존에 2D용, 즉 모니터에서 보는 걸로 만들었던 앱들은 사실 최적화를 많이 해야 되고, 아까 박성준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UI를 많이 고쳐야 됩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작업을 좀 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앱을 만든 다음에 돌려봐야 되잖아요. 돌려보는 건 지금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기어 VR, 물론 기어 VR만 사시면 안 되고요. 하드웨어, 스마트폰도 사야 됩니다. 이번에 나온 기어 VR은 올해 출시된 삼성전자 프리미엄 폰 4개랑 다 호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S6, 갤럭시 S6 엣지, 그 다음에 노트5, S6 엣지 플러스에서 4가지 기기랑 호환이 되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다 그런 기기들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따로 구입해야 되는 부담은 없고 기어 VR만 하나 더 사시고 앱을 빌드해서 본인의 폰과 기어 VR에서 이제 테스트를 몇 번 해본 다음에 이 정도면 성능이 나온다, 최적화됐다 라고 판단하시면 이제 오큘러스에 서밋하고 이제 그러면 오큘러스가 이제 여러 가지 검증을 합니다. 자기네들 기준에 맞았는지 등등해서 그 과정을 통과하시면 이제 오큘러스 앱스토어에 등장을 하는 거죠. 현재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컨텐츠들을 한 번씩 해보시면 기존의 게임 개발사들이나 컨텐츠 개발사들이 어떤 수준의 앱을 만들었구나, 어떤 컨셉을 가지고 만들었구나를 좀 아실 수 있고요. 제가 앱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유료 앱인데 구글 99 굉장히 비싼 가격을 받고 있는 앱인데 Keep Talking and Nobody Explode라는 앱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기어 VR이나 이런 VR 기기들이 대부분의 컨텐츠가 혼자 즐기는 거예요. 나만의 공간이에요. 아직까지는 소셜 기능이 또는 멀티플레이어 기능이 약합니다. 근데 이 Keep Talking and Nobody Explode는 컨셉을 굉장히 재밌게 잡았어요. 즉 여러 명이 있어도 한 명만 기어 VR을 쓰고 있어도 여러 명이 같이 그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어 VR을 쓴 사람은 폭탄 제거반이에요. 폭발물 처리반입니다. 그래서 쓰는 순간 내 눈앞에 폭발물이 하나 딱 놓여져요. 그러면 내가 말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폭발물은 네모나게 생겼고요. 버튼이 3개 있고요. 전선이 5개가 나와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전선은 하얀 거, 파란 거, 빨간 거 등등 있어야 돼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매뉴얼이 하나 있습니다. 종이로 인쇄된 매뉴얼.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불러주는, 즉 폭발물 처리반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본부인 거죠. 본부에서 매뉴얼을 보고 어떤 형태의 폭발물인지 찾아낸 다음에 그러면 거기 이제 처리 방법이 순서대로 쭉 써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제 기어 VR을 쓰고 있는 폭발물 처리반한테 알려주는 거죠. 자, 하얀색 선을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노란색 선, 그 다음에 검은색 버튼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하는 거죠.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 또는 가상현실과 현실이 서로 맞물리면서 게임이 진행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서로. 그리고 여러 명이 있더라도 기어 VR은 하나만 있더라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고 몰입해서 다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컨셉이 있으면 해상도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렌더링이 복잡하지 않아도 시나리오가 간단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노베이터 에디션이었다가 이번부터는 그냥 기업 VR입니다. 일반 컨슈머용, 일반 소비자용으로 저희가 지금 팔고 있고요. 어제부터 팔았고 좀 큰 디지털 플라자에는 전시가 돼 있고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시기엔 별로 어렵지 않을 거고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그 창조경제 박람회랑 지식대전에서도 다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경험해 보시면 현재 VR 컨텐츠의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110개 정도고요. 연말까지 한 150개 정도로 늘어날 거 생각하는데 아직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해보시고 기존의 에셋을 활용한 새로운 기획안을 만드셔서 한번 기업 VR용 앱도 제작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